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조금 읽어보려고 해요. 행복한 이기주의자 웨인 다이어 작가님이 지으신 이런 책인데요. 제가 이제 소송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이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 지금 힘드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저도 참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고요. 삶은 정말 고라는 말이 정말 진실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좀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책에서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좀 지금 현실이라도 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저희 생각도 한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17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도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매우 그릇된 통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장 잘못된 통념은 똑똑함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똑똑함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빛나는 졸업장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똑똑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페이지 밑에 참 공감이라고 해야 되면 좀 슬프지만 이렇게 공감될 수 있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정신병원은 번듯한 학력을 가진 환자들로 넘쳐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하여간 똑똑함이 참된 척도는 하루하루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제대로 즐겁게 사느냐다. 물론 지적 능력은 행복을 위한 유용한 보조수단이고 그러나 학교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적어도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똑똑한 사람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저도 제 행복을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책을 보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 똑똑함에 대한 정의가 참 다른 것이죠. 우리는 사실 뭐 학벌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걸로 뭐 똑똑함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신경질을 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기에 똑똑한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기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방금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진 않았다. 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대처인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정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살면서 꼭 올바른 선택만을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당혹감에 빠질 수도 있고 불안함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생겨난 사건들을 교통사고에 비유를 했는데요. 교통사고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갑자기 와서 들이받거나 누가 갑자기 뭐 나의 물건을 훔쳐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잘못도 없이 내가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대처를 하고 어떻게 내 삶을 다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꾸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당신이 진정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힘겨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기분을 어떻게 다스리기로 작정했느냐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삶의 고단함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엇비슷한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금전, 나이듦, 병, 죽음, 자연재해, 사고, 이혼, 여러 가지 사건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들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를 올가매는 수렁 같은 의기소침이나
불행을 피해가면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합니다. 보통은 자기 감정의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좌절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신경질을 부리기 쉽죠.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 있어서 좌절하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내 삶을 다시 다잡으려고 내 삶을, 내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19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신의 중심에 세우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한 개인이 책임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작당하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고 과정을 체득하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고 나 자신이 선택한 대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제가 어떤 영상에서 참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참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인생을 방해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건들마다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간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느 땐가 잘못된 정말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자, 19페이지에 감정은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이 선택이라고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선택인가? 감정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선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리 연습을 해보자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1페이지에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아직 믿을 수 없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누가 하는가?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나는 뭐 점쟁이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고 뭐 어디 가서 구술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서 일시적인 위안을 얻을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어느 사기꾼의 말에 말릴 수밖에 없고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전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제 말을 믿고. 우리는 결국 생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가 없다면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은 생각에 대한 신체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고 중추가 손상되거나 파손되면 감정 반응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22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요컨대 우리는 주위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 거침없고 다부진 사람이 되려면 그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일단 생각을 통해 통제할 수 있으면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것이며 거침없는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고 그게 나의 잘못, 일시적인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고 자책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생각, 내가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지금 바꾸세요. 나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지금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행복을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이요. 제가 지금 당장 행복을 선택하라 그런 영상도 찍긴 했는데요. 자, 24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련의 어떤 사고방식과 그에 잇따른 기운 빠지게 하는 생각들에 익숙해져 있다. 내가 지금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어서 기운이 빠졌나요? 아니면 어떤 범죄에 연루돼서
또는 이혼 사건에 연루돼서, 또는 사기를 당해서 지금 모든 것이 기운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나요? 그러면 여태껏 몸에 배어있던 이런 습관적인 생각들 모두 떨쳐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행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도 해있네요. 25쪽에 보면 그래도 어쩔 것인가? 어렵다고 그만둘 수는 없지 않는가? 여기서 이제 자동차 운전 교습 얘기를 하네요. 자동차 운전 교습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는가? 처음에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뜻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점점 핸들도 조작해야 되고 클러치도 조작해야 되고 저도 일종 대형 면허를 땄는데요. 클러치하고 엑셀하고 막 브레이크하고 이 번갈아 받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 당혹스럽고 차가 갑자기 멈춰버리고 제가 왜 트럭을 선택했는지 지금 생각이 되지 않지만 20살에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나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스스로 의식하면서 몇 번이고 시행착오로 거치죠. 그리고 다시 노력을 하면 부릉 하면서 차가 움직이죠. 그쵸? 그래서 손과 발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운전 연습처럼 몸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해낼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스스로 깨칠 수가 있습니다. 즉 행복하겠다는 내 마음속에 불행을 만들어내는 생각 따위는 모두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몇 페이지 읽지 않았는데요. 제가 막 이 말에 대해서 힘을 주면서 읽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연결해서 이 책을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힘들거나 당혹감에 빠지거나 지쳐 있으시다면 제 말을 믿거나 또는 제 말이 아니면 이 책에 있는 이 작가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을 믿고 일단 해보세요. 해본다고 지금 막 미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일단 해서 우리 인생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또 바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를 힘나게 하고요. 댓글도 저를 아주 힘나게 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박리나 변호사 또는 전화 검색해서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